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신은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 얼마나 여러분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과연 의료관광 산업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그 궁금증을 풀어보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해외 환자 유치, 그리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의료관광 산업이 각 국가별로 인력의 이동이 지금 금지되어 있는 이 상황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의료 특화거리의 의료기관, 거기에 숙박업과 요식업 기관들이 같이 다 힘을 모아서 의료관광을 위해 힘쓰는 그런 협의회가 있다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우리 부산의 SMS라고 하는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협의회의 회장님을 한번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의료관광협의회 회장 장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시청자들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MS가 무엇인지 물론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회장님이시니까 네. 한번 SMS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SNS가 아니라 SMS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획사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SMS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촬영하고 있는 이곳이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약자로 SM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큰 의미하고 작은 의미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넓은 의미로는 지금 다니시면 서면 로터리 주변 한 1km 반경 이내에 표지석과 그 다음에 표지판 같은 걸로 SMS,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라는 광고판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 주변이 2011년, 2016년도에 부산광역시와 부산진구청에서 특화거리로 조성되었고요. 뭐 다니시면 그 이유를 아실 건데, 병원이 밀집도가 서울 강남 이상으로 성형외과, 치과, 뭐 내과, 검진센터 할 것 없이 많은 의료기관이 여러 간판을 달고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라고 하면 이런 의료 밀집 지역, 서면 주변을 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교수님하고 뵙고 설명드리고 알려드릴 SMS는 2011년도, 16년도에 특화거리 생길 즈음 해서 그 2년 전쯤부터 2009년도에 17개 의료기관이 이제 의료 관광 또는 의료 쪽에 좀 발전된 서면, 부산시를 알려보자는 의미로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 의료위원회라는 단체를 발족했었습니다. 100% 이제 민이, 저희 일반 시민이 주도가 된 단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2011년도에 의료관광위원회, 의료관광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정식 단체로 발족을 하게 되고요. 부산진구청, 그 다음에 저희 의료기관, 에이전시, 그 다음에 교육기관 등등이 모여서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저희가 제대로 뭔가를 해보자는 의미로 사단법인, 법인체로 다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지만 사실은 저도 이 SMS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온 게 2010년도니까요. 어쩌면 SMS의 시작, 발족과 저의 부산 생활이 같이 시작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 활동에 어떻게 이제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최근에 서면에 나와 보면 외국인들이 뭐 이제 딱 없어요.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고 뭐 우리 한국인들도 외국에 못 나가는데, 이 SMS를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19 이 사건 때문에 이 서면에 있는 이 메디컬 스트리트에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 코비드-19 전과 후를 좀 비교해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게 뭐 작년 말 빠른 분들, 그 다음에 1월 설쯤, 실제로 2월 달에 들어서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가 한국에서 됐었는데, 그 전후로 해서 2월 전후로 해서 쉽게 설명드리면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관광은 제로입니다. 아, 예, 제로군요. 네. 예.
적고 많고를 떠나가지고 일단 뭐 공항이 입국 금지가 되진 않았지만 한국이 실제로는 거의 관광객들한테는 입국 금지 같은 상황이죠. 항만 공항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지역사회 감염을 우려해서 지금 부산에 거주하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이동을 많이 안 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 시기에 의료 관광을 논한다는 게 조금은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준비만 하고 있지 실제 뭔가 행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비단 SMS뿐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그 의료관광 특구를 지향했던 각 지자체들도 이런 위기의식을 겪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세계적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로라고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외 환자에 대한 홍보를 하느냐, 이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서울이나 경기나 그다음에 대구나 또 대전이나 전라도 지역이나 이런 여러 지자체에서 의료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쓰면서 해외 환자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그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로 상태가 되었단 말이죠. 이 제로 상태가 우리 부산뿐만은 아닐 텐데 이 상황에서 앞으로 각 지자체별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 부산은 여러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교회 사건도 있었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클럽을 다녀오신 분의 또 지역 확산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히 잘 넘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의료인으로서 우리 부산의 대처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2월 달에 대구 사태가 생겼을 때 이제 올 것이 없구나. 이제 불과 1시간이면 좋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곧 부산에도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근데 결과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은 그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결과가 아직은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일단 다들 요새 많이 언급하고 있는 높은 시민의식, 사회적 거리두기 잘 됐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좋아하는 저희 이전에 부산진구 보건소장님이셨던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님께서 TV에 나오셔가지고 막 브리핑하시고 그렇죠.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 그런 것도 봤던 이제 관에서의 주도도 굉장히 잘 되었던 측면이 있고요. 고생 너무 많이 하시죠. 문제는 이 기간이 너무 오래 가고 있다는 거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일단 지금 대응은 적절했다. 부산시가 일단 100명대의 감염자 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보면 많은 병상 수를 확보해 놨는 것도 이제 많이 빈 병실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대구나 다른 도시에 환자들도 치료해주고 있는 걸 보면 대응 굉장히 적절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럴 걸로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아무도 지금 예측 못하는 결과들이 사태가 너무나도 오래 가고 있고 계속 생기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자만하지 말고 더 잘해야 되겠다. 여기에서 이렇게 오래 가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께서 제가 한 번씩 연락도 드리고 교수님도 한 번씩 조언 주시고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우려에서 서로 됐던 것들일 거고 지금 오늘 이제 모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자기적인 목표라는 것도 아마 교수님도 생각 같으시고 싶은데 제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SNS가 정식으로 막 활동했는 지가 2011년도 지금부터니까 10년 됐는데 코로나 되기 전부터도 작년 올해 이제 회장을 맡으면서 이제는 뭔가 한 단계 더 발돋움할 때가 됐다 싶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이게 딱 코로나를 이렇게 만나셨어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병선 과장님 나중에 한번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또 인터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화면을 통해서 미리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회장님이 딱 취임하시고 나서 이 위기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근데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우리 장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위기에 뭐 안주하실 분은 아닐 것 같고, 네. 이 상황에 SMS를 알리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상황에 어떻게 알려내느냐, 미리 소비자의 인식에 파고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데, 네. 앞으로의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회장이 되면서 나름 공약사항의 첫 번째가 이제 저희 부산 의료 관광을 알리고 SMS 서면 메디컬 스트리트를 알리는 플랫폼의 제대로 된 이제 구축이 공약 사항이었었습니다. 지금 뭐 다들 누구나 다 이제 노트북을 하고 또 인텐그램 같은 것들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 그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사태가 생김으로 해서 더 관심도 끌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게시물 같은 거 하나 올려도 파급 효과가 더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 뭐 모바일에 바탕을 둔 플랫폼 구축에 지금 대부분의 인력과 노력을 쏟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그렇죠. 말이 있는데 이게 조금 빨리 끝날지 조금 늦게 끝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풀릴 거고 그때는 뭐 외국인 환자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때까지 저희 교수님도 많이 관여하셨던 뭐 무료 국제 코디네이터 양성 이런 교육 같은 것들도 이때 충실히 수행하면 요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큰 결과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회에 이제 좀 미리 준비한 이런 매체를 통해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의 인식을 파고드는 그런 과정을 SMS 공동으로 할지 아니면 각 개별 회원사별로 알아서 하라고 할지, 네. 이제 이거는 좀 회장님 입장에서 좀 중요한 항목이 될 것 같아요. 네. 고민을 실제로 많이 해봤고 아마 직전 이사장님이나 회장님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이게 단체라는 게 모든 동일한 조건은 아닌지라 서울 같으면은 뭐 부산에 비해서 규모가 좀 더 큰 의료기관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자체 팀도 가지고 있고 광고, 홍보, 마케팅 뭐 다들 잘 알아서 하는 의료기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실력 있는 뛰어난 원장님들, 의료기관들이 꽤 많이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서울에 비해서 약간 밀리는 게 사실인지라 저희 협의회의 설립 목적이기도 한데 이제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모든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를 하고 또 부산진구청, 부산시에서도 뭐 서로 많은 도움과 격려를 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 의료기관이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으면 서로 이제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서로 이제 뭐 플랫폼을 공유도 하고 잘 돼 있는 것들은 서로 빌리기도 하고 하는 거고요. 좀 저희가 봤을 때 실력은 좋지만 약간 규모가 작은 팀을 갖추고 있지 못한 데서는 이 사단법인 체제 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곧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니, 제가 드린 대본대로 하셔야지 왜 갑자기? 이거 뭐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보건의사소통, 의료 서비스 마케팅, 그다음에 고객 응대 관리, 이런 거 수강 신청한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 배터리 나가는 거. 배터리. 네. 좋아.